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송희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공무원 면접과 관련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리기 위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점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 많이들 긴장하고 계실 텐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실제 면접장 후기를 사전에 공개를 해드리면 조금씩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 전혀 다른 분위기의 두 가지 후기를 실제 그대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군무원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면접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준비한 이 후기 두 가지는요, 사실 모두 육군 군무원 후기이긴 합니다. 이 각 군에서 면접을 진행할 때 약간씩 면접 시간이 상이하긴 한데 대부분은 10분을 기준으로 내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육군은 면접 시간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채용 인원이 많다 보니까 모든 면접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10분이라는 기준 시간을 두고 보긴 하지만 현장의 재량이나 상황에 따라서 사실 면접자들의 면접 시간이 1, 2분 정도씩, 그리고 길면 한 3분 정도씩은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후기 두 가지는요, 행정 9급 군무원과 군수 9급 군무원입니다. 이 두 가지 후기를 제가 대표로 선정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많은 정말 다양한 직렬 중에 채용 인원이 많아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그리고 군수 분야도 뽑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항상 학원에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유독 행정과 군수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직렬에서 실제 작년에 어떤 시험을 봤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육군 군무원은 면접위원이 총 3분입니다. 3분. 실제로 3분 중에 한 분은 현역 군인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2분은 실제 군무원 중에 참여를 하시거나 외부 교수님, 외부 전문가 분들 중 한 분이 랜덤으로 참여를 하게 되십니다. 군인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현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 한 분 정도는 실제 군복을 입고 계신 분이 많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육군 군무원 면접이라고 육군 현역 장교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요. 실제 공군이나 외부에서도 다른 군인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육군끼리 육군만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후기 중에도 한 분이 공군이셨다라는 실제 내용이 있어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진행요원이 안내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 두 가지 후기를 약간은 상반된 느낌이라고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여러분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면접관의 성향이 중요하다. 면접관분이 나를 어떻게 봐줄지는 알 수 없다. 면접관의 성격이나 면접관의 면접 진행 유형에 따라서 면접 분위기가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이제 평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면접은요, 한 면접방에서는 조금 무뚝뚝한 분위기로 면접관들이 이 형식적인 이야기들이나 되게 짧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삭막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면접 분위기가 진행이 됐고요. 두 번째 제가 알려드릴 후기에서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끄덕끄덕을 많이 해주셨고 되게 편안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신 그런 면접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러면 직렬에 따라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후기는 행정 9급 2021년 10월 12일에 면접을 보셨던 실제 저의 수강생 분이시고요. 이분이 면접을 준비해서 가는 동안 여러분 이것저것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면접 시간 자체는 생각보다 짧았다고 합니다. 이분께서는 자기 체감상은 한 7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고, 실제로 시간을 일일이 다 체크하진 못했지만 나왔을 때 10분이 넘지 않았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라고 안내를 주셨어요. 아무래도 여러분 면접에 관한 그 면접 시간대가 뒤로 딜레이가 되거나
혹은 좀 뒷부분에 뒤옛날에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짧게 면접을 보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엄청 너무 짧아서 아쉬웠다라는 그런 후기를 같이 주셨고요. 일단 여러분 면접장에 들어가면 육군 군무원 면접에서는 책상이 있었습니다. 책상이 있었고 위에 상판에 이 무릎 부분이 가려져 있는 책상이었기 때문에 발만 보이는 그런 책상이어서 앉은 자세나 이런 부분의 긴장도는 조금 안심하실 수 있었다고 하네요. 먼저 첫 번째 이 행정 9급 10월 12일에 봤던 면접장 후기를 보면 첫 번째 질문은 자기소개였습니다. 자기소개. 항상 여러분 제가 다른 컨텐츠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한테 자기소개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사실 특별한 아이스 브레이킹도 없이 간략하게 본인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이 받은 두 번째 질문, 되게 막 빨리 본격적으로 뭔가 물어보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군무원 면접을 할 때 연습 문제로 가장 기본 유형으로 많이 쓰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다들 들어보셨죠? 군인과 군무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셨고, 학원에서 한 번은 연습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잘 하셨대요. 근데 여기에 꼬리 질문이 두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꼬리 질문은 그럼 군인이 군무원에게 지시를 내릴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럼 군무원은 군인에게 지시를 할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분이 군인과 군무원의 차이점을 설명할 때 같은 목표와 같은 업무를 지향하는 건 맞지만 소속이나 책임, 권한 이런 게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아무래도 하셨겠죠. 그랬더니 그 군인과 군무원 사이에 서로 간의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는 거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거에 관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저는 알고 있긴 한데 되게 대처를 잘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유형은 이분의 너무 개인적인 답변이라서 요거는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받은 질문은요, 여러분. 당연히 면접 볼 때 꼭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공무원의 의무 중에 이 군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럼 공무원의 의무 아시죠? 아마 6대 의무를 가장 많이 외우고 계실 텐데요. 성실, 청렴, 그리고 친절, 공정, 포미 유지, 복종, 비밀 엄수, 이렇게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분이 좀 언급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군무원으로서의 업무 환경에서는 이게 유독 중요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더니 특별한 꼬리 질문 없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전공 질문입니다. 실제 군무원은 여러분 전공 질문이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형식적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아예 안 받는 분들도 가끔 계시긴 하지만 실제로 한 문제에서 한 최대 3-4문제까지는 랜덤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행정 분야에도 전공 질문이 있나요? 그쵸, 여러분. 행정 이론에 관한 용어 설명이나 행정법 중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체크하기도 하십니다. 이분이 받았던 질문은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용어에 관한 차이점을 의미로 설명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이분께서 이제 상황 제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도 제가 상황 제시는 빈도 자체가, 그러니까 비중이 많은 건 아니지만, 많은 개수를 받는 건 아니지만 한 문제씩이 출제가 되더라도 그게 곧 변별력이 될 수 있다라는 안내를 많이 해드려요. 상황 제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업무에 관한 대처 능력이나 실제 발전 가능성,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을 다양하게 보고 있는 거라서 아무래도 다른 지원자들과의 약간의 실력 차이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면접이 되기도 합니다. 이분께서는 상사가 부정한 비리를 저지르는 걸 직접 목격을 했는데 상사는 이 목격한 것을 모르고 있다. 즉 당신이 목격한 상황을 상관은 모른다.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질문 듣자마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답이 떠오르긴 하실 거예요. 네, 아시겠지만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에 관한 고민을 좀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황 제시 중에서도 이 청렴이나 부패 비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너무 기본 유형인데
아무래도 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유형이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내 점수도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국가관에 관한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국가관,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그 서류를 작성하실 때 국가관이나 안보관에 관한 생각을 미리 하고 가시긴 하는데, 이 국가관은 실제로 면접관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뭐 서류를 직접 보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묻는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국방 뭐 최종선에서 일해야 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지원자 본인의 국가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기도 합니다. 이분이 여기다가 부연 설명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긴 말 없이 본인의 국가관은요? 이렇게만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당황은 했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했던 주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잘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벌써 면접이 종료가 돼가는 시점입니다. 이분한테 거의 마무리 질문으로 물었던 유형은, 지원자분은 군무원 시험을 몇 번이나 보셨어요? 라고 시험을 본 횟수를 확인하셨다고 하고요. 최종 질문으로는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라는 경험 유형으로 면접을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받았던 질문을 여러분, 제가 이제 복귀이긴 하지만 꼬리 질문을 포함해서 총 딱 10개 질문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많은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면접 시간이 10분이 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면 조금 빨리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께서 이 면접 현장의 약간 분위기랑 이런 거를 따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느꼈던 점이라고 하셨어요. 특별한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이 없었고, 즉 이게 없다는 건 뭔가 나에 대한 긴장을 풀어주는 편안한 대화 느낌이 없었고, 그리고 가운데 계셨던 군인분께서 질문하는 거에 핵심만 답변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부담감이 좀 느껴져서 되게 면접을 빨리 진행하려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에 압박이 들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면접을 시작하자마자 타이머를 누르시는 바람에 그런 상황 때문에도 분위기가 더 좀 급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다른 면접관들 모두 차가운 편이셨고요. 그나마 이제 교수님이라고 생각되는 그 한 분만 그래서 조금 끄덕끄덕 해주셔서 그분을 많이 쳐다보고 답변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이분께서는 이런 얘기도 남겨주셨어요. 면접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 면접위원과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제가 말하는 거나 듣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그런지 잘 말이 들리지가 않고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면접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차갑고 굉장히 좀 냉정한 분위기, 면접관들이 그냥 빨리 좀 답변해주세요, 핵심만 답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라는 식의 이제 큰 설명이나 큰 반응 없이 진행하셨던 면접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후기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후기는 여러분 행정직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군수 9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께서는 9월 30일에 실제 면접을 보셨던 분이고요. 작년 면접에서는 육군 행정분들이 뒤에 면접을 보셨기 때문에 다른 직렬들이 앞에 먼저 면접을 봤습니다. 제가 이분의 후기를 선택했던 이유는 일단 분위기가 앞에랑 좀 상반돼요. 여러분. 굉장히 편안했다라는 느낌이 많아서 이 내용을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면접위원회 구성은 역시나 3인이었고요. 3명 중에 한 분이 군인, 또 2분이 교수님으로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군인 중에 한 분이 공군이셔서 그거를 미리 알고 면접을 보셨다고 했고요. 진행 시간은 10분이긴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10분 타이머가 끝나고도 그냥 조금 말을 더 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여러분 시간의 공정성을 지키긴 해야 되는데 현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인사말이나 끝에 이제 말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역시 책상이 있었고요. 자, 이분께서 저한테 딱 주신 복귀의 첫 마디, 원장님 오늘 10번 방에서 면접을 받고 분위기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게 면접방이 여러 개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군수직렬이 면접 보는 방, 뭐 탄약직렬, 총포직렬, 뭐 군사정보 이렇게 다 조금씩 방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분은 10번 방에서 면접을 보셨다고 하고요. 첫 번째 질문은 아침 먹고 오셨어요?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의미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뭔가 우리 사이 차가운 공기를 깨기 위해서 말 그대로 정적이나 어색함을 풀기 위해서 인사말이나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이런 유형의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간단히 대답을 하셨고요. 첫 번째 질문,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동시에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를 간단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는 질문과 함께 미리 사전에 연습을 충분히 하고 가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이분의 자기소개에 관한 꼬리 질문이긴 했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역량이나 스펙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여러분, 진짜 스펙을 나열한다는 아니지만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꼬리 질문을 받으셨다고 해요. 이 군수직분은 여성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게차 자격증이 있었고요. 군수라는 직렬 특성상 다양한 이제 군수 물품을 실제로 운송하는 경우에 있어서 뭐 직접 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지게차 자격증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필을 했더니 그거를 어떻게 알고 따셨어요? 라는 추가 질문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의 자격증도 자기소개서 어필을 하셨나봐요. 그랬더니 네 번째 질문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던 자격증 같은 경우 다 군무원을 위해서 취득하신 것 맞나요? 라고 자격증을 딴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꼬리 질문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자격증이 어디에 필요한지 인터넷에 나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대요. 사실 여기서 제 수험생분이 조금 당황을 하셨대요. 내가 자격증을 어필한 게 의심이 되는 건가? 왜 나한테 자꾸 자격증에 대해서 3번이나 물어보지? 라고 좀 걱정을 했는데 면접관 분이 그냥 자격증이 다들 비슷한 것도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라는 첨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너무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그걸 면접관들이 배려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의미가 아니라 다른 지원자분들도 비슷한 자격증이 있길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요. 약간 안심을 시켜주신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개인에 관한 다른 질문으로 넘어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5번까지가 자기소개 지원 동기를 비롯한 꼬리 질문이었다고 보고요. 다음 질문으로는 혹시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라는 경험 질문, 힘든 일에 관한 극복 사례를 물어보셨고, 그리고 나서 비슷하게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다면 극복을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라고 좀 세부적으로 스트레스에 관한 해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답변까지 저한테 조금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대요. 나는 좀 운동을 한다. 체력 단련을 하면서 많이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한테 꼬리 질문으로 체력 측정 같은 거 실제로 해본 적 있으세요? 라고 그냥 지나가는 질문 유형으로 하나 더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드디어 이제 전공 질문이 나옵니다. 군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전공 질문이 그래도 꽤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많이들 공부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보는 게 군수 물품 종목 1번,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다 말해보세요. 이런 걸 이제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런 단계에 관한 질문이나 군수 관련한 행정 용어들을 직접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분은요, SCM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는 이런 질문이랑 효과와 효율의 차이, 훈령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3가지를 받으셨고요. 3가지 다 부족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답변은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군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질문을 우리 여성 수험생 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남자분들은 병역의 의무를 아무래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군대라는 조직에 있어서 그렇게 어색함을 느끼진 않을 텐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군 조직 적응 잘할 수 있는지, 군 조직 어려울 것 같진 않은지, 군 조직이 힘들면 어떡할지 이런 식으로 조직 적응에 관한 질문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나서 완전 마무리죠. 마지막 할 말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 총 꼬리 질문까지 해서 13개이긴 한데 아이스 브레이킹이랑 꼬리 질문을 포함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정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거의 11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 면접실에 관한 분위기, 특이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처음 들어가서 인사를 할 때부터 굉장히 친절하셨고, 교수님들께서는 저한테 경청해 주신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청의 신호, 여러분, 뭔가 이렇게 끄덕거려 주거나 계속해서 눈을 마주치거나 뭔가 이해했다라는 듯한 표정과 액션을 취해 주셨겠죠. 그래서 경청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하고요. 중간중간 본인이 좀 긴장을 하거나 답변이 막히는 부분에서는 격려를 해주셨대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모르는 건 모르신다고 하셔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바람에 덕분에 아무래도 부담 없이 면접을 잘 마쳤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일단 내용적으로도 행정과 구급에 관한 면접 질문을 한번 공개해 드리고 싶기도 했었고, 그리고 면접 분위기가 다른 방들은 어떤 느낌인지를 안내해 드리고 싶어서 이 두 가지 후기를 고르게 됐습니다. 사실 다양한 직렬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 이거를 다 공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기술 직렬이나 다른 직렬에서도 받았던 후기들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공개했던 후기가 그래도 여러분들의 면접 방향을 잡는데 조금이라도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필기 합격자 발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미리미리 면접 준비 조금씩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 이 다음 컨텐츠로는 이 자기소개서, 제출용 자기소개서에 관한 내용을 또 간략하게 정리해서 유튜브 촬영을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 너무 더워요. 여러분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덥고 지치지 말고 항상 음식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